오피스텔 규제 풀리나? 갑툭 튀다 라는 생각이 좀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를 좀 잘 보자. 모든 규제들이 다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왜 요즘은 영상 안 올리시냐, 좀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은 꼭 열심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준비하고 교육받고 있는 게 있고, 또 요즘 또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좀 영상을 못 올린 게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오피스텔 주택수 진짜로 배제하나? 8월 30날 처음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규제 풀리나? 원희룡 장관님 비아파트 지원 검토할 것. 이게 갑자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공급 위축 현상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수가 부족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서 오피스텔과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거사다리 형태로 청년과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깡통 전세 공포에 빌라 전세값은 떨어지고,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가 52만원에서 79만원으로 올랐고, 국토연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심지어 어제는 주택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오피스텔 주택수를 제외해야 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갑툭 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오피스텔 전세 가격을 90% 다운시킨 주범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빌라왕 오피왕 때려잡겠다 하시던 분이 오피스텔을 갑자기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놀랍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건 좀 정책적인,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좀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인수위가 출범을 하면서 소형 주택수는 배제하겠다, 주택수에서 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두 채 있는 거랑 지방에 두 채 있는 거랑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강남 한 채가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소형 주택수를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법이 뭐죠? 국회에서 통과해야지 바꿀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주택수라는 거는 세 가지에서 걸립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도 주택수 보죠. 양도세, 그 다음에 종부세 할 때도 주택수 중요하죠. 종부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좀 바꿔줄 의향이 생길 만한 근거가 필요해서 갑자기 갑툭 튀로 오피스텔 공급 위축입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발맞추어서 국토연은 국토부에서 월급 주는 연구원이죠. 다주택자 기준도 완화해야 된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주택수 배제랑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가, 근거들을 갑자기 떡밥들을 막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월세 폭탄, 이 얘기는 국토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들이 또 소형 주택수 배제를 위한 내용들로 좀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법을 바꾸려면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공급 완화 얘기를 하면서 오피스텔 주택수 얘기를 왜 하지?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아니 공급 비상인데 왜 기존 오피스텔 주택수를 배제하느냐? 이거 크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잖아요. 물론 오피스텔 주택수를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신축 분양은 조금 더 잘 되겠지만, 지금 신축 분양을 안 하는 거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다 지어진 새 강남 오피스텔이 3억이야. 누가 5억에 그걸 분양을 받겠어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그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이고, 금리가 오르고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근거 삼아가지고 오피스텔, 소형주택, 빌라를 포함해서
주택수 배제를 하는 게 아마 이번 그런 상황들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왜 좋아하냐면 객관적으로 딱 내 업적은 이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요, 똑같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10개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도생은 똑같은 땅에다가 100채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어쩌죠? 숫자를 봤을 때는 나 이번 정부 때 100채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랑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숫자들이. 그래서 소형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했죠. 예를 들면은 그 도로 진입폭을 8m에서 4m로 줄여준다든가, 주차장 대수를 세대당 1대 이렇게 했던 거를 면적당 1대, 굉장히 그 주택 공급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명박 정부를 좀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잠깐 홍보 말씀드리면은 사다리TV.com에서 오피스텔 입문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마쳤던 강의라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강의고, 입문 강의지만 모든 내용을 사실상 다 다루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다리TV.com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때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을 좀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가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서브프라임 그때 터졌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던 때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완화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하고 그 뒤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처럼 쭉 내려가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피스텔은 이렇게 떡상하는 그림을 가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많은 규제를 풀어줬어요. 규제를 풀어주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양도세를 없애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방 미분양 물건을 사면 양도세를 없애주겠다. 그게 이명박 정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다시 이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보는 편이고, 여전히 그 소형주택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수익형 상품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명박 정부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비슷하냐면요,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던 거, 시장주의적으로 좀 바뀐 거죠. 그동안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다면 지금 많이 풀어주는 그런 정부가 됐고, 아파트 시장이 꼭지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 정권이 됐던 게 이명박 정권입니다. 또 경제 위기가 왔었죠. 서브프라임이 경제 위기인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같이 높은 금리가 사실 굉장히 경제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거의 동급이지 않나 싶어요. 동급.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동급이다. 지금 굉장히 고금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양도세 면제라든가 또는 비과세를 이렇게 매수자한테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1주택자 집을 사면은 매도자가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요자 집들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양도세 면제도 있었고, 모든 규제들이 다 사라졌죠. 규제 지역 다 사라지고, 대표적인 게 그때도 DSR, DTI 규제가 있었어요. 규제 완화. 지금 어느 정도 요거는 이루어졌죠. DSR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질 거니까,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알면은 사실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그 총선이 내년 24년 5월이에요, 총선. 과연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정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지,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주택수 배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관련돼서도 제 생각도 나눠봤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